아카시아나무를 통해서 예측을 하실 수 있고 또 예측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 약제적인 부분으로 일단 대응을 해야겠죠. 얘도 똑같이 좀 발병이 심한 가운데서는 부패병과 마찬가지로 봉지 재배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장단점은 있지만 뭐 그런 장단점을 뛰어넘어서 정말 이 쉽지 않은 과정들이 있거든요. 이 사진 먼저 보여드리면 이 사진은 제가 실제로 직접 찍은 겁니다. 작년 2022년도에 제가 이제 그 과학 방문을 하는 저희 그 조합원님 댁에서 직접 찍은 건데 도저히 안 되시겠다고 아침 뭐 새벽부터 전화를 하셔서 제가 가봤더니 정말 요거는 이제 정말 일부분이거든요, 사실. 이 정도면 어떻게 생각하세요? 거의 그쵸? 이제 좀 있으면 출하, 홍로, 추석 딱 사과 작업하기 불과 뭐 한 달도 안 남았을 시점이긴 한데 이제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 뭐 요런 점 하나 있어도 우리가 제대로 된 가격을 받으려면 저런 것들을 빼내고 정상가 위주로 해도 뭐 가격이 어떻게 될까 고민하는데 지금 사실 이렇게 된다는 거는 거의 다 이 가공 공장이나 폐기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정말 심한 분들은 이렇게 심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발생의 예측을 통해서 탄저병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혹은 탄저병이 작년에 심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약제 방제 간격을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근데 그 전체적인 방제 간격을 줄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선택하시기 나름이에요. 이제 방제 간격 자체를 전체적으로 뭐 15일 하시던 거를 뭐 10일, 더 땡겨서 7일 이렇게 방제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홍로만 농사 지시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다 같이 농사 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홍로만 중간에 이렇게 중간 살포라고 그러죠. 중간 살포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. 저도 뭐 흔히 뭐 중간 방제, 중간 약이라고 해서 이제 많이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전체적인 약 방제 간격을 줄이시는 것도 있지만 그게 조금 전체적으로 하시기 힘들다라고 하시면 그 홍로나 뭐 시나몬 골드나 이런 이제 감수성 품종들만이라도 추가적으로 살균제를 살포해 주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강사님. 네. 그렇다면 약에 네. 그 발병기가 그러면 15일 그 통상 되는데 그렇게 몸에도 7일간 정도 한다면 네네. 그것 때문에 뭐 약의 성분은 똑같을 텐데. 약의 성분이 똑같지는 않고요. 제가 여기 이제 약제 적용 요거를 보시면은 이 약이 아무래도 뭐 보호용 살균제도 있고 치료용 살균제도 있고 근데 이 시기가 보통 어떤 시기냐면 저희 그 장마 기간 동안에 강우량이 굉장히 많은 시기거든요. 근데 그만큼 말씀하신 뭐 반감기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약액이 묻고 나서 그만큼 빨리 또 씻겨 내려가는 시기이기도 해요. 햇빛도 굉장히 센 시기이기도 하고 한여름이다 보니 뭐 햇빛이 세지 않으면 강우를 통해서 물로 인해서 씻겨져 내려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비가 많이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비 속에도 탄저병균 포자가 있고 근데 계속적으로 약을 쳤지만 그 우리가 통상적으로 10일에서 뭐 15일 동안 이렇게 보통 약을 치시지만 그 시기에만큼은 그렇게 놔두시기에는 조금 불안하다는 거죠.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뭐 똑같은 약을 살포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. 우리 이제 흔히 교살포라 그래서 계통별로 조금 다르게 들어가셔야 돼요. 근데 그렇게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는 분명히 엄청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는 확실히 교살포를 통해서 약제를 계속적으로 살포를 해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비에 따라서도 문제가 될 수 있죠. 그만큼 우리가 약을 잘 붙여놓으려고 뭐 전착제도 같이 넣고 뭐 고착제도 넣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햇빛에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것도 있겠지만 비가 오면 아무래도 씻겨져 내려가는 부분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약제 그 효율이라 그러죠. 초반기에는 뭐 한 10일, 15일, 20일 이상 갔던 것들도 그 시기에 가서는 그 약 방제 효율이 그만큼 잘 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쳐주셔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전착제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항상 아는 거는 이제 그 쉽게 예를 들면 약의 성분을 과일이나 그 일반 식물의 풀 마냥 약
같은 거를 이렇게 접착을 하는 건지 네. 안 그러면 효과를 어떤 단계 효과를 빠르게 하는 건지 전착제마다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뭐 농약으로 등록되어 있는 전착제도 있고 일반 뭐 사종 비료로 등록되어 있는 전착제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많이 쓰시는 전착제 같은 경우는 뭐 물의 pH도 조금 조절해주는 기능도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고 추가적으로 뭐 이제 그 소포제라 그러죠. 약 저기 혼용하실 때 거품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. 그래서 그런 소포제, 뭐 계면활성제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전착의 효과 말 그대로 잘 붙어 있으라고 하는 거거든요. 그죠? 네.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약제 방제 효율을 뭐 80에서 뭐 많게는 뭐 90, 100 그러니까 그만큼 가기를 원하려고 치는 거죠. 같이 혼용을 해서. 근데 뭐 전착제에 대해서 좀 별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하다못해 이런 그 제가 말씀드리는 중간 방제나 장마기 때만이라도 조금 같이 혼용을 해서 섞어서 쳐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전착제 같은 경우도 뭐 약제에 따라서 혼용이 조금 까다로운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전문 기관에서 뭐 상담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처방을 받아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좀 그 견무늬 썩은병, 탄저병, 갈색무늬병 보시면 차이가 좀 보이시나요? 그죠? 그죠? 요게 이제 부패병. 이제 쪼개 보시면은 탄저병은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좀 선명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. 부패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특정 그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많이 쪼개 보면 특정 모습이 나타난다라기보다는 불규칙적으로 짙은 갈색으로 파고드는 형태가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이 이파리에서 많이 발생하는 갈색무늬병이 심하면 이렇게 과실에 문제가 생기는데요. 이런 거 그냥 가끔 뭐 그냥 상처 난 거 아픈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과선에 한두 개씩은 보이실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사진에 좀 이 사과만 당겨놔서 그렇지 굉장히 좀 작은 형태거든요. 진짜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딱정이처럼 까맣게 조금 이렇게 움푹 들어간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통해서 또 내 과수원에 어떤 병이 많이 지금 들어와 있는지 좀 파악을 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역병입니다. 역병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, 그죠? 이제 역병일 수도 있고 사실 이 사진도 어떻게 보면 역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갈색날적 자주날개 무늬병이나 아니면 뭐 문우병 같은 거일 수도 있어요. 네. 그런 것들은 사실 뭐 전문적으로 이 밑에 뿌리를 통해서 뭐 균 분리를 해가지고 어떤 병인지 뭐 알아내려면 알아낼 수 있겠지만 대부분 이런 병진들이 이제 이런 뭐 동해나 한해, 바다결실, 뭐 스트레스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이거를 100% 예방하거나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걸린 나무가 있다라고 하면 더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뭐 락스나 뭐 아인산, 뭐 셀루트 뭐 이런 것들을 섞어서 조제를 해서 뿌리시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걸린 나무를 갖다가 뭐 100% 치료를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조금 이 번져나가는 거를 막아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불안병입니다. 불안병 그 전제하시다 보면 많이 보이실 거예요. 근데 저 불안병이 만약에 이제 요 가지 끝에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냥 여기만 자르시는 게 아니라 조금 들여서 더 건전한 부위까지 최대한 좀 들여서 잘라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. 어떤 분이 이제 그 불안병 걸린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사실 자세히 안 보시는 분들이나 잘 못 보셨던 분들은 캐치를 못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불안병 걸린 나무를 제대로 확인을 못 하시고 그냥 계속 그 톱으로 과수원을 전체를 전지를 하시니까 후년쯤에 가서 그 불안병이 전체적으로 다 퍼지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다른 것보다도 그죠? 이런 식으로 불안병이 많이 보이는데 이제 가능하면 발생 부위보다 안쪽으로 해서 제거를 해서 소각을 해주시는 게 첫 번째고 그게 불가능하시다라고 하면 환부를 도려내고 알코올로 소독을 한 다음에 이제 도포제라고 하는 그 티오파네이트 메틸 그 성분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도포제들 나와 있는 게 있어요. 도포제를